우수상, 엄마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녀 일남 자녀를 기르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직장맘이었습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순수하고 착하게 자라주는 아이들을 보며 감사하는 보통의 평범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평범한 직장 여성이자 엄마였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저희 큰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함입니다. 큰딸은 제가 직장을 다니느라 어린 시절 1, 2년 정도 이웃 도우미의 돌봄을 받으며 지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순하고 영특해서 앞으로 크면 공부를 잘하겠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답니다. 부모인 우리에게도 항상 순종하고 말썽 피우거나 대드는 일 없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딸이었습니다. 평소 성격이 내성적이기는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조금 활발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생들과 같이 태권도를 배우게 했는데 덕분에 성격도 조금은 활발해지고 태권도도 곧잘해서 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태권도 유망주로 키우겠다는 지휘도 받았지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기특하게 여기며 그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예퇴직 후 아무런 준비나 경험이 없던 제가 퇴직금 전액을 사기당하여 잃고 남편과 불화가 생겼고 딸은 어쩌면 가정 형편상 대학을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 저의 건강이 나빠져 집안을 챙기고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져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대학 진학을 앞둔 큰딸은 학업을 포기할 생각을 했지만 주위의 권유로 재수하여 대구에 있는 한의대에 입학하게 되면서 저희와는 떨어져 작은 빌라에서 아빠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곳의 환경이 썩 좋진 않았지만 제 건강도 계속 나빠져서 남편과 딸을 잘 챙기지 못하고 가끔씩밖에 만나지 못하면서도 학교도 잘 다니고 잘 지내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이가 헛소리를 하고 이상하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급한 대로 친정으로 딸을 데리고 와 함께 지내면서 지켜본 몇 개월 동안은 학교 동아리 활동도 참여하며 다시 잘 지내는 듯해서 괜찮은 거구나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나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형편에 어렵게 들어간 학교이니 열심히 다니라는 말로 딸을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아빠 집에 가겠다며 택시를 타고 나간 아이가 아빠 집에도 가지 않고 연락이 안 되어 가족들 모두 밤을 새우며 수소문하고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결국 딸은 새벽 6시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딸이 보이는 변화에 대해 안심할 수 없어서 친정 동생들과 의논하여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는 동안 딸은 그동안 혼자 힘들었던 일에 대해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상담 후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아이 아빠의 선입견과 우려를 설득하기 어려웠고 아이 아빠의 동의가 없어 결국 입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병의 초기 치료에 대한 옳은 판단을 했더라면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는 후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고행 같은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딸의 병명도 병에 대한 정보도 없지만 부모로서 딸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1년 동안 기치료나 침술 같은 민간요법과 주위 사람들의 소개로 교회, 성당, 저를 비롯한 기도할 수 있는 어디든 다니며 천도제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딸은 점점 쇠약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나온 모습으로 처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지내는 딸은 혼자서는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올 수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불 빨래를 해야 했지만 나올 수 있다는 신념으로 꿋꿋이 버티는 날들이었습니다. 아픈 딸을 혼자 둘 수 없어 딸을 데리고 조카 결혼식에 갔던 날 심각한 딸의 상황을 눈으로 확인한 친정 언니와 동생들의 경제적 지원과 도움으로 딸은 3년 만에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딸의 증상은 심각했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입원하여 한 달 정도 딸아이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도록 치료에 더욱 집중했고, 면회를 가서 만난 딸은 제법 말도 많이 하고 탁구 같은 운동도 하며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계속하면서 처음 외출을 시도했던 날, 아직 완치라 할 수는 없었지만 눈에 띄게 성격도 밝아지며 좋아지고 있었고, 그렇게 친정 동생들의 관심과 도움,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의 배려와 노력으로 딸은 1년 만에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퇴원 후에도 병원의 사회 적응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부서장을 맡으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제는 다시 복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처음 병을 앓았던 초기에는 병에 대한 무지로 인한 마음고생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스럽고 참담했지만, 가족과 병원 등 주변의 도움과 병을 고쳐야 한다는 흔들림 없었던 일념과 노력의 결과로 오늘과 같은 변화가 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조현병 환우도 사회에 적응하고 보통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엄마의 간절함으로 앞으로도 꼼꼼히 체크하며 약을 먹이고, 딸이 혼자 스트레스 받으며 지내지 않게 딸과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재발하지 않고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가족과 모든 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